자, 오늘은 우리가 네.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글라라는 평화하면 뭐가 떠올라? 사실 평화하면 감사하게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게 평화 아닐까?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 놓고 뭐 어디서든지 성우경 그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그래. 평화하고 강아지랑 누워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 바람 부는데 딱 누워있는 것도 평화가 아닐까요? 맞아. 자유와 평화. 네. 이게 맞물려 있어 항상, 그렇지? 주변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도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은 늘 부활하신 다음에도 평화 얘기를 했는데 세상의 평화와는 좀 다르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세상의 평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가고 두고 간다 그러셨어. 근데 그 평화를 우리가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근데 전 또 이것도 미사 시간에 항상 평화의 시간이 있어요. 평화 인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지? 네. 근데 요즘 해외 전쟁 소식이 참 마음이 아파, 그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에서도 1950년 6월에 자그마치 3년 1개월간 전쟁을 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지? 그리고 아직도 75년째 종전이 아닌 거야, 그지? 전쟁 휴전 상태인 거지. 맞아요. 근데 또 그만큼 휴전 상태가 길다 보니까 또 저를 비롯한 또 주변 친구들은 가끔씩 좀 잊어버려요. 우리가 분단 국가다라는 사실을 좀 그렇지. 잊어버리거든요. 혹시 한국이 분단 국가인데 안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묻는 친구들도 아직 맞아요. 있어요. 또 WID가 개최가 됐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되는 만큼 전 세계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을 초대해 봤어요. 와, 오늘 주인공 저기 오고 있구만. 네, 오고 계신데 네. 우와, 잘생겼다. 우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띠앞머리 칠기 유년지 발렌티나입니다. 네. 12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띠앞머리 칠기 박현우 발렌티노입니다. 여기가 칠기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른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띠안머리가 뭔지 한번 얘기를 듣고. 띠앗이 형제자매의 사랑 그리고 가족애를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가볍게 북한 청년, 남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가족애를 느끼며 같이 놀아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이고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멘토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보통 남한 청년, 그 멘토를 맡은 사람은 띠앗이라고 부르고 이제 북한 청년, 멘티를 맡은 사람은 이제 나무라고 불러서 서로 이제 띠앗과 나무라는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설명에서 약간 느껴졌는데 혹시 발렌티나 네, 발렌티나. 뚜루뚜 맞나요? 네.
저희가 작년 8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세례는 이제 7월에 먼저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인성사도 같이 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발렌티노를 선택한 이유가 그 발렌티노 신부님이 계셨대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유럽에서 이제 금운령이 내려졌을 때 조용히 이제 연인들을 사랑을 이어주려고 결혼식을 해주셨던 그런 신부님이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지금의 발렌타인데이도 그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발렌티노로 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씨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내가 팬이야. 텔레비에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네네. 신부님이 집에 자주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맞아요. 본당 신부님이 이 엘보를 팔에다 얹고 그 보셨군요. 신부님 엘보 내려. 맞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너무 무서워. 맞습니다. 전 할머니가 정말 부끄러워하셨는데, 네, 할머니 항상 아마 두 분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항상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 발꿈치 잡고 발꿈치 내려 이렇게 쳤는데 독일어로. 네. 독일어로. 닌디 에일렌보겐 폰 티쉬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신부님 오셔서 놀러 오셨는데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3살, 4살 정도였는데 신부님 이제 팔꿈치를 잡고 닌디 에일렌보겐 폰 티쉬 할머니가 엄청 쿨하게 받아주셔서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가톨릭 집안에서 할머니하고 이제 맞습니다. 네. 모태 신앙이시겠어요. 그쵸? 쭉 어릴 때부터 그냥. 그쵸. 이제 어릴 때 정말 열심히 활동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오르가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간 치셨고 할머니도 성당에서 이제 합장 지휘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 다 이제 열심히 성당 활동했는데 할아버지 맹인 되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눈이 안 보이시니까 성가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오르가니스트가.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옆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이제 속삭이면은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오르간 치고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거 있었고 저는 복사 활동하고 복사들 교육시키기도 하고 미사에서 오르간 치기도 했는데 이제 한 신학교 가지 그랬어. 근데 작년에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제자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중반부터 이제 사실 성당 잘 안 나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마음의 신앙은. 네, 마음의 신앙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하기 전에 그래도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는데 그 군대 생활도 했다고 들었어? 네, 저는 군대 대신에 1년 동안 스페인에서 이제 그 뭐래나 약간 사회봉사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징병제였는데 거절할 수 있었어요. 군무 복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교적인 양심적 맞아요. 거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이제 스페인 가서 마드리드에 있는 독일 성당에서 1년 동안 1년 이제 동안. 또 거기서 활동하고 오르간 반주? 오르간도 치고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독일 어르신들 계시는 그런 실바타운에서 근무도 하고 네, 그런 활동했었습니다. 아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다 오늘. 근데 또 두 분 이야기도 더 듣고 싶은데 두 분은 그러면 띠안머리에서 처음 이제 딱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서로 존재를 안 건 2018년도였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천주교보다는 북한에 관심이 먼저였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북한 활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엔 거의 지인이 북한 반, 남한 반 이 정도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존재는 2018년도에 알았었는데 이제 몇 번 그냥 얼굴 볼 기회만 있었다가 한 4년 알고 나서 한 4년 뒤에 이제 제 친구 북한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근데 또 원래 마음에 좀 들어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서로 그냥 얼굴만 있고 말을 섞은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차여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잘생겼어. 예쁘고. 자기도 이 아내 될 사람을 그 당시에 눈에 담아두고 있었나?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밝고 예뻐가지고 사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름을 쳐봤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말은 서울 말을 하는데 북한 사사키 게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유치원 때 왔나? 되게 유치원 때 왔나? 네, 한국말을 잘하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지를 처음 봤을 때 저를 보고 되게 서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페이스북에 채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채봤는데 북한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친구였네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멘토 멘티 이런 관계는 아니셨고 네. 소개팅이셨다. 맞아요. 그렇게 원래 이제 만났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현우가 그 띠안머리 원래 하고 있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천주교 안에 단체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와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저는 북한에 원래 관심이 있어서 이제 천주교까지 이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현우 친구가 발렌티노가 북한에서는 종교가 없는데 종교의 지읒자만 꺼내도 큰일 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어떻게 종교심이 생겨서 세례받기를 결심했는지. 사실 제가 2017년도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좀 우연찮게 저희 큰 누나가 띠안머리 활동을 안 하겠냐 그래서 한장원 신부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지금 한국 순교목자 성직수도에서 신부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처음 봤는데 약간 친형 같고 되게 약간 삼촌 같고 너무 편하게 사실 신부님이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저는 그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럴 때니까 근데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신부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띠아머리 활동을 하겠나 해서 그때부터 하겠다고 해서 그 형님하고 매칭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 세례받을 때도 데모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줬습니다. 소중한 인연이네요. 네. 소주는 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현우가 먼저 저한테 세례를 받자고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현우가 받자고 했던 이유가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되게 삶에 더 윤택하게 좀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천주교 이런 쪽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가면 그래서 우리 같이 부부가 종교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냐라고 해서 저도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고 이제 현우가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차를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몇? 105.3인가? 105.3 거기서 이제 그거를 되게 항상 틀어놔요. 그런 거를. 근데 현우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부터 하느님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혹시 궁금해요, 거기. 사실 북한에서는 하느님이 존재라기보다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한 건 아닌데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약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하느님 제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말하고 친구들도 주변에서 보면 다 저희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도 보면 항상 하느님 이렇게 잘하게 뭐 제가 일이 잘 되게 우리 자식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런 거를 들으며 살아가지고 참 재밌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네. 종교를 말살하고 종교에 대해서 언급도 못하게 하는데 네.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종교심이 있다는 이야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는 종교는 뭐 마약이고 뭐 인간을 멋지게 만들고 이런 소리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며 자랐는데 실제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와서도 종교 하나는 잊어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사실 개신교를 다녔었거든요. 개신교 다니다가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신부님 한정원 신부님이 좋은 생각이 나서 이 천주교로 이렇게 제례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친구들 항상 기도하며 있다는 거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북한 친구 생각하면. 주교님이 방금 아까 그 인간이 그래도 본성 안에 그런 뭐랄까 신앙심이 종교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가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북한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을 때 이제 탈북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보통 되게 위기의 순간이 한 번씩은 있거든요, 본인들한테. 근데 그럴 때 자기가 아무리 그런 신이 없다, 그런 뭐 거기 내부에서 말하는 그런 거에 말고 신은 없다라고 배웠는데 그 순간에 신을 찾게 된대요. 그 막 아무리 뭐
그런 사상 교육을 받았어도 그런 생각은 정말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신이시여 제발 살려주세요. 약간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고 하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이 저도 탈북하게 강에서 이렇게 하느님 제발 저 강만 잘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도착해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내서 감사 기도까지 하고 그건 모르면 했는데 두 분을 보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의 문화적 차이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잘 맞기는 한데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현우를 만났을 때 사실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었는데 호응할 때가 아닌데 응응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대면으로 이야기하는데도 약간 그래서 이 사람 내 말을 좀 잘 듣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난 지 한 2주 됐을 때 저희 둘이 사케동을 먹으러 갔어요. 그것도 현우의 첫 사케동이었는데 근데 현우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이제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응? 이러고 빨리 숙였거든요. 근데 이 숙이는 와중에 표정을 보니까 좀 당황한 표정이에요.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자꾸 응거렸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계속 그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을 걸을 때도 되게 열심히 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초창기에 되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약간 근데 그 마음이 네. 아름다운 게 알아들어주는 척 해주는 거 아니야. 맞아. 못 알아들어도 나 못 알아서 계속 따지질 않고 호응하는 네.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게 아름다운 거야. 나는 유학을 할 적에 다니엘도 아마 체험했겠지만 처음엔 나는 이제 법학대학을 다녔어. 이태리에서. 그러니까 그 대학원이야, 법전원이야.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일상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잖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까르르 웃는 거야, 학생 그 다른 클래스메이트들은. 나만 안 웃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웃을 준비를 싸. 워밍업을 걸어놓는 거야. 그때가 순발력있게 같이 웃는 거지. 근데 못 알아들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호응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많이 알아듣게 됐지만 완벽히는 못 알아들어도 많이 알아듣게 됐지만 그렇게 호응해 나갔는데 나중에 서로 이제 알아듣잖아 지금은. 100% 공감됩니다. 그치? 해외 생활의 첫 번째 꿀팁은 알아듣는 척 잘해야 되는 것이다. 연기 잘해야 되고. 연기 잘해야 돼. 네, 맞아요. 저 많이 느꼈어요. 이제 약간 전체적인 맥락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좀 약간 좀 신뢰될까봐 자꾸 설명해달라고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몇 단어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걸 잠깐만 이거 매번 끊으면 매 문장마다 끊어야 돼. 지쳐요. 그럼 지쳐. 사람들이 나랑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맞아. 잘하셨어요. 그 둘이 배려하는 마음이야. 이게 같은 말이라도 인토네이션이라 그러지 맞아. 톤이 달라. 네. 북한하고 톤이 다르면 못 알아듣는 거야. 맞아. 특히 함경도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 같은 북한끼리도 못 알아듣고 네. 막 그래. 우리 다니엘님도 한국과의 인연이 뭔가 북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느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옛날부터 얘기가 좀 긴데 이제 짧게 하자면 옛날에 이제 성룡 좋아해서 무술 관심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아침에 저한테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다니엘 우리 동네에서 태권도 초보자 코스가 시작됐는데 한번 해볼래 해서 아싸 뭐 드디어 무술 배울 수 있다 해서 갔는데 그 태권도가 ITF 태권도였어요. 독일도. 네, 이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북한 태권도.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이제 그 합동 시범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ITF 태권도였고 독일에서 반반 다 있어요. 그러니까 ITF하고 한국에서 하는 그 WTF. 그래서 저는 이제 ITF 태권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 북한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한국이란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현재 북한에서 많이 하는 그런 태권도고 그래서 구별하는 법이 ITF는 세로로 태권도 이렇게 써 있어. 네, 도복에.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잘하시네요. 맞아요. 도복도 살짝 다르고 한국에서 이제 WTF는 품새가 있다면 이제 북한 그 ITF 태권도는 이제 틀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고 뭐 아마 북한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저희 많이 배워가지고 오, 아시는구나. 네, 그 전지툴, 막 당근툴, 맞아요. 유격툴, 너산툴, 그렇지. 원형툴 맞아요. 도산틀, 원형틀. 네, 24가지 툴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한 동작 부탁. 전지툴이 배우셨어요? 딴딴딴딴딴딴 하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천지형, 단군형, 형이라 그랬어.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라고 그 시절에 살았어. 맞습니다. 형제라고 안 하고 그냥 천지형, 단군형, 맞습니다. 원형형.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니엘한테 동작을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기억이 잘 안 아, 나는데 그래도 하나 짧게만 한다. 짧게만 그냥 이랬더니 도산틀 도산틀 제 도산틀. 기억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그 중간에 파도라는 거 있어요. 네. 동작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네. 그렇지. 북한 태권도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여기 한국에 이렇게 딱 정착하시게 되셨네요. 그렇죠. 이제 16살 때 우리 삼촌이 저한테 어떤 큰 책을 주셨는데 한국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항상 한쪽은 사진이 있었고 한쪽은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막 엄청 아름다운 그러니까 90년대 모습이었는데 한국 산, 뭐 음식, 문화, 뭐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여서 너무 신기하고 이제 약간 좀 이국적으로 느껴지니까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또 마음 먹고 한국에 그러면 여행을 오시게 됐다가 한국에 정착을 하신 건가요? 교환학생으로 처음으로 왔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제 그 대체 복무 끝내고 독일 본 이제 입학하고 한국 학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여기 조금 이제 성당이랑 조금 재미는 일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 입학하기 전에 한글 조금 먼저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독일 우리 동네에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가면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 오후 4시,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4시마다 주변 큰 도시 한인 분들이 오셔서 이제 한국어로 미사를 진행한 거예요. 우리 조그만 동네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좀 듣다가 한국어 이런 언어구나. 약간 좀 노래처럼 많이 느꼈었어요. 뭐 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되게 재밌다 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아저씨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해서 입학할 건데 한국어 먼저 좀 듣고 싶어서 왔다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항상 미사 끝나고 제가 매주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무료로. 너무 좋은 아저씨였네요. 네, 그래서 여름 내내 항상 일요일마다 그 공짜로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막 엄청 체계적으로 가르치진 않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부터 이미 바로 가져오셨지만 그래도 덕분에 그래도 조금 이제 익히고 이제 입학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직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입학하다가 2008년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여기서 나중에 석사도 하고 그랬었죠. 내가 옛날에 그 주한 독일 대사님 특강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한국은 왜 독일처럼 통일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동독하고 서독하고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겪은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아직 그 전쟁 흔적들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독일 통일 관련해서 강연 좀 많이 나가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막판에 항상 조금 비교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쟁이 없었다는 거는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약간 현실적인 차이를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독은 사실 그 당시에 소련보다 더 잘 살았고요. 그렇죠. 약간 제일 전형적인 구소련 위성 국가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소통 많이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도 그 동독 간에 사람들이 그래도 물론 도청되긴 했지만 통화도 할 수는 있었고요. 편지도 보낼 수 있었고요. 미디어도 어느 정도 접할 수는 있었고요. 그리고 동독 주민들도 신청하면 1년에 한 30일 정도 자기 가족 보러 서독도 갈 수는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조금 통일할 수 있었고, 사실 흡수 통일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동독 주민들 덕분이었어요. 동독 주민들 거리에 나서서 시위하고 자유여행권 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가능해졌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슴이 많이 아프죠. 북한에서는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식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어때요? 사실 막 뭐 드라마나 이런 거 통해서는 많이 접하거든요. 저도 국경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 남한의 경제 경제도 엄청 아시아에서 뭐 최고로 잘 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엄청 원해요. 통일이 돼야 우리도 잘 살고 앞으로 개혁 개방이 돼야 우리 한민족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정작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기 주변에 친구들 보면 혼자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 볼 때면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언제면 엄마하고 같이 밥 한번 먹을까, 언제면 친구 만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거 볼 때면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언제면 같이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잔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할 때도 이제 요새는 보통 뭐 엄마 아빠도 이제 같이 버진로드를 걷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부부끼리.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같이 올라가서 하니까 되게 북한 친구들이 보면서 좋아 보이는데 되게 약간 부러우면서 뭔가 자기 상황에 대한 그런 슬픔? 그래가지고 되게 저희 결혼식장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렇죠. 나는 이번에 그 평화라는 주제를 이제 WID를 앞두고 우리가 다루게 되면서 난 WID가 뭐 하나의 큰 그 메가 이벤트이긴 하지만 거기에 방점을 두질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좀 같이 생각해야 할 그 밸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해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테마가 평화인데 우리 세대는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세대는 우리 자식 세대를 전쟁에 내보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수많은 우리 자식 세대들이 뭐 30, 40대, 20대, 30, 40대가 죽어가고 있고 가자 지역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프리카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도 그러고 있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의 태어날 자식들을 전쟁에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 그 다니엘 씨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또 지인분이 전사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는 사람 2명이 전사했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 한번 세미나 때문에 우리 관장님을 모시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키예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통역해줬던 저랑 동갑이었던 데니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의 그 대학교 한국학과 또 이제 들어가서 공부했던 학생이었고 한국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통역하고 굉장히 밝은 친구였는데 이제 바로 그 다음에 2014년 그 크림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미 전쟁 나가다가 2022년에 이제 전사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랑 메시지 주고받고 그랬는데서 자기가 이제 벙커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 다른 군인하고 즐겁게 막 보드 게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며칠 후에 결국 들어온
이제 폭격당해서 결국 전사했고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였고요. 네, 또 다른 이제 막 엄청 친했던 사람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반년 정도 같이 운동했던 미국 그 교포이셨는데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해서 우크라이나로 이제 나갔었는데 그 친구도 결국 이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치 옛날에 그런 전쟁 이야기 있었지 했는데 우리 세대 또 내 자신이 결국 친구 2명이 전쟁에서 전사했다?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징병제잖아 우리나라에서. 나도 이제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신학생 때. 그랬는데 내가 군대를 갔을 적에 우리의 이제 부사관들, 우리를 교육시키는 부사관들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막 실감나고 무섭고 이제 막 그랬었죠. 근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는 거야 지금 이 자기네 같은 젊은이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북한 젊은이들이 뭐 몇 명인지는 몰라도 보도는 되지만 우크라이나에 가서 파병 가서 많이 죽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시대 전쟁은 뭐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북한 군인들이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진짜 몇천 명, 몇만 명이 간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 영상도 보니까 이렇게 시체가 돼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내 동생들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저녁에 누우면 그 우크라이나 영상만 봤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 저희도 진짜 긴장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좀 평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자체가. 네. 또 우리 다니엘님께서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뭔가 마음을 담아서 곡을 발매하시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베이스마일트라는 곡을 하나 발매했는데 그게 이제 딱 그 느낌을 조금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데니스라는 친구도 그리고 그 다른 친구도 그렇고 볼이라는 친구였는데 둘 다 굉장히 밝았어요. 되게 밝은 성격이고 항상 웃고 볼이랑 옛날에도 정말 막 이제 남자끼리 술 마시러 다니고 하면서 항상 막 같이 웃고 하고 약간 되게 약간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웃음이 많았고 항상 마지막 사진이나 영상도 웃음이었어요. 사실 데니스 그 군인도 벙커에서 사실 언제 들어온 폭격 맞을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 그 이제 인스타에 올린 영상 보면 다른 군인들하고 백게임은 약간 이런 보드게임 하면서 막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 전쟁 중인데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해서 이제 그 곡 제목을 베이스마일 그들은 이제 웃고 있었다. 약간 좀 슬픈 모습보다 오히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 좀 담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멋있다. 네. 그렇게는- 제목은 스마일인데 뭔가 네. 좀 마음이 울리는 그들이-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 마이너랑 메이저에서 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 들죠. 여기에 딱 현우님도 그렇고 한국에 딱 오셨을 때 뭔가 언어랑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있죠. 저는 사실 외래어가 너무 오자마자 어려워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커피숍도 너무 많아요. 커피 한 가지면 되는데 막 커피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사실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자마자 사실 저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뭐 먹겠나 물어보면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제일 맛이 없는 음료만 항상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이 조금 맛있는 걸로 해주시지. 우리 또 다니엘님께서는 또 어떻게 처음에 언어나 문화적 차이 겪으셨나요? 실수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저 옛날에 어학당에서 입에 발린 소리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죠. 독일말로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jemandem Honig um den Mund schmieren. 그 입 주변에 꿀을 발라준다는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쓰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녁에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이제 한터 내려고 이제 가서 계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어떤 할머니셨어요. 한 70대 중후반 정도. 그래서 사장님 저 계산할게요 했는데 아이고
외국인 사나이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할머니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완전 정색하시면서 엄청 약간 안 좋은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황하시지 했는데 친구들이 엄청 뭐라고 했죠 저한테. 꿀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네, 어르신한테도 해도 돼요.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너무 좀 과하게 칭찬했을 때 약간 비행기 그만 태워. 예, 그렇죠. 이제 비행기 그만 태워. 약간 이런 거 어르신한테 우리가 또 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주 크게 실수했죠. 네. 미묘한 차이. 맞아요. 미묘한 건데 이게 또 크고. 네. 평화가 깨지는 게 그 미묘한 오해. 맞습니다. 거기서 나는 갈등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행간을 읽는 자세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나누면 어떨까? 너무 시리어스한가?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냥 저는 발렌티나는 그냥 일상에 자기가 살고 싶은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게 평화인 것 같아요. 그게 당장 뭐 내가 오늘 뭐 어딜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먹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랑 만나서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한 평화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는 시댁 식구들도 더 많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주변 친구들 보면 진짜 그냥 엄마랑 같이 밥 한 번 먹는 게 평생 소원이 돼버린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좀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렌티노는 저도 사실 저는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 항상 약간 되게 항상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가 다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주변 친구들 볼 때 혼자서 밥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화라고 생각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이 입장에서 평화 생각할 때 가족이 모여서 밥 같이 먹는 거 그게 항상 그렇게 말해요. 평화가 뭐냐 하면 밥 같이 먹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뭐 밥 먹는 거, 치료받는 거, 배우는 거,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뛰어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도 사실 이제 해외 생활 총 합쳐서 이제 18년 정도 해보니까 사람들은 은근히 서로에 대한 선입견, 편견 굉장히 많이 빨리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약간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한번 예전에 알아봤는데 사람을 모르는 것을 심리적으로 잘 참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또 여기까지 왔죠. 계속 알아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어떤 것을 잘 해석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상태에 빠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정보를 만들어버리는 건데 그거 편견이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뭐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뉴스에서 테러가 나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란 읽어본 적도 잘 없고 이슬람 이제 거기 신자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뉴스 뜨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슬람은 곧 테러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만의 무의식적인 결론을 내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리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번거롭다라도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 공부인 것 같아요.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부. 네, 알아야지 선입견 쉽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 여행 갔을 때도 이민 갔을 때도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도 스스로 계속 좀 던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당연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 좀 소통하면 훨씬 더 좀 가까워지잖아요. 해외 생활 해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입에 발린 소리 관련된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웃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너무 중요시하진 않고 자기에 대해서 좀 웃을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한국 친구들이 저를 엄청 놀렸어요. 야, 뭐 다니엘 오늘도 입에 발린 소리 좀 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상처받고 그러면 멀어지잖아요, 서로. 근데 여기서는 나도 이제 나에 대해서 웃을 줄 알고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좀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 간의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겸손이기도 하고 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키 큰 척 하려고 까치발로 오래 못 서 있는데 누워 있는 사람 넘어지는 거 봤어?
안 넘어져. 그러니까 멋진 말씀. 편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지 뭐. 그쵸. 근데 예수님이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말했듯이 모르는 걸 괴로워하는 거. 네. 그게 결국은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이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거 있지. 그 프레주디스, 그지? 네. 편견. 그리고 그걸 움켜쥐는 거, 아집. 좀 내려놓고 맡기는 마음 있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쥐지 않고 펴는 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 여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섣부른 이야기지만 난 기도하고 있는 게 북한 탈북 청년들이 있듯이 좀 북한 친구들도 좀 열려서 올 수 있기를 기적이겠지만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좀 편하게 올 수 있게 우리가 그 편의를 좀 제공하고 또 어려운 나라에는 특별 비자도 좀 주고 해서 그다음에 자녀들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에 좀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를 표면화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대대적으로 되고 그분들이 교황님과 만나서 좀 얘기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었거든. 독일 쾰른에서도 한 번 했어 2005년도에. 네, 맞습니다. 자기 참석했나? 저는 막 엄청 기억나진 않는데 그 당시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 되게 설레고 있었고 컬도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2005년. 네 2005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딱 그 해 수능 그러니까 독일 아비투어 5월달에 보고 그 다음 이제 여름에 거기 참석하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설레는 분위기였고 컬린까지 우리 동네에서 기차로 한 20분, 2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 바글바글하고 굉장히 신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 20년 후가 되어서 이번에 발대식 WID 발대식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 저희 둘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띠안머리 이름으로 참석을 했는데 되게 앞쪽에 앉았었거든요. 거의 한 기자석보다 앞에 한 5번째, 6번째 줄 이제 앞에서 앉아서 했는데 되게 저희가 아무래도 좀 병아리 신자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명동성장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직접 경험한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되게 그냥 가톨릭이 되게 역사가 깊구나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느끼게 되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발대식에서 이제 전 세계 국기들을 이제 행진하는 세레머니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 건 당연히 알지만 이 행렬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요. 거의 한 3분인가? 그래서 진짜 새삼 우리가 되게 다양한 나라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구나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집중하는 그런 행사를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의 축제 2027년 서울 WID를 위해서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띠안머리 활동을 되게 많이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띠안머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원의 천주교 이제 미사 봉사 같은 거를 가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오는 길이 좀 많이 막혀가지고 좀 계시는 분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처음 이제 천주교를 접하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미사를 나누는 봉사도 하고 이제 띠안머리 자체 내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원래 나눔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북한 관련된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기적으로 북한 관련 아니면 평화 관련 이런 교육을 진행하면서 좀 계속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들 많이 다니는데 DMZ도 가고 통일전망제도 많이 가서 항상 북한을
친구들하고 같이 북한을 바라보서 특히 저희가 진짜 거의 전국의 통일 전망대는 거의 다 가봐가지고 네. 너무 예쁜 부부다. 네, 진짜.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는 늘 일상이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그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평화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내야 된다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네, 다니엘님부터. 저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제 그 World Youth Day 이제 내후년 한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기대되고 정말 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메가 이벤트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국적이든 다 좀 소중한 시간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마이클 잭슨 그 Man in the Mirror라는 그 노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와요. If you wan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the change. 그러니까 결국 거울에서 비치는 나의 모습부터 시작하라 약간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참 멋진 그런 가사여서 좀 최대한 그런 조금 마음에 새겨놓고 계속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멋있다. 우리 예쁜 커플. 저도 이번 시간에 좀 저희 가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작은 통일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다니엘님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되게 평화는 역시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했고 이번에 WYD 행사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또 북한 청년들과 저도 교황님을 또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적인 기회가 있으면 참 가문의 영광이겠다. 만나 뵙게 돼 있어요. 오시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생각만 해도 살짝 설레네요. 교황님 만나면 생각만 해도. 자,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또 실천하고 또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레오 교황님이 이제 가장 먼저 평화를 외치셨어. La pace sia con tutti voi. 모두의 평화를 빌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줄씩 이렇게 카드에 쓰면서 이렇게 남기는 걸로. Ich wünsche euch allen eine ganz tolle Zeit mit vielen wunderschönen Erfahrungen im wunderschönen Südkorea und Friede sei mit euch. Bis bald. 2027 서울 WYD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만나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계 청년들이여 2027년 서울 WYD에 오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 함께 평화를 외쳐봐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Welcome to Seoul.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